실제 그 자존감 향상시키거나 자존감의 어떤 검사지 같은 게 있어요. 쿠퍼 스미스라는 그 학자가 만든 그런 검사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자존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자존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걸로 누군가가 높다, 낮다. 그래서 낮아서 문제가 있다. 이거 자존감 검사를 하는 저조차도 의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날 혹은 며칠간의 어떤 사건들 이걸 통해서도 자존감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지 뭔가 기계처럼 이렇게 자존감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오해가 되게 많아서 아마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자존감의 용어가 언제 생겼냐면은 1892년도에 생겼어요. 실제로 130년이 안 된 거죠. 어찌 보면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 심리학자를 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처음으로 이런 self-esteem, 스스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자존감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처음 개념을 도입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존감을 공식으로 했었어. 공식으로. 그게 뭐냐면은 자신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요. 근데 그 목표에 나누기, 목표에다가 나누기를 뭐 하냐면은 자신의 열망, 자신은 얼마까지 나는 이걸 이루고 싶다라는 욕구. 그래서 자존감 이꼴 성취 목표 나누기 무슨 자기 욕구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윌리엄 제임스 그분이 그 심리학자가 이 해법으로 내놓은 거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나누기 두 개 한 항목을 건드면 돼요. 처음에 정해놓은 목표치를 낮춰라. 그럼 자존감 높아간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목표치는 높여놨는데 또 자존감 높일 수 있냐? 목표가 크지만 네가 바라는 그 열망, 네가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를 낮춰라. 그러면 이제 자존감 높아진다.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어떤 내가 일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학원 강사하면은 학원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사실 시간을 쓰고 강의를 하고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외부적 요소로 자존감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자꾸 트렌드가 그거하고 다 떠나서 너 자신의 행복은 왜 안 따져?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의 행복으로 오면서 이게 막 우후죽순 막 이것저것 전부 다 뭔가가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다 자존감의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자존감의 실제 의미가 막 흐트러지고는 있어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라 했잖아요. 원래 표현이. 그러니까 자아예요. 쉽게 말하면 자아나. 근데 자아는 우리가 막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아는 실제 우리가 100ml, 200ml라고 하는 그 액체 용의 그 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의사들이나 아니면 실제 생리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든 일을 하면 그만큼 신체가 힘들어졌으니까 진짜 내가 뭔가를 의지를 갖고 내 안에서 이끌어내는 이런 자아가 힘이 생기냐?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양이 있어, 정확하게.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70을 했다. 그럼 집에 들어오면 30밖에 못 써요. 자, 이런 그 정양, 자고갈이라는 이 용어를 따졌을 때 학원에서 너무 많은 그 에너지, 과도하게 에너지를 많이 사실 쓰면 집에 돌아오거나 나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실제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요. 떨어져. 그래서 스트레스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하려면 그 학원 강사분들의 실제 이 그 자존감 문제의 핵심은 어느 정도 강의 스킬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학원 생활을 했으면은 조금 좀 과도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버려져야 되겠죠. 학생들하고 가르칠 때도 어찌 보면은 나만의 어떤 욕심이 강한 분도 있고 나만의 열정이 강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 성향이나 그 성격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막 잘 가르치니까 내가 이런 설명을 많이 잘하니까 하면서 막 설명하는데 실제 아이들 성향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나만의 열정이나 나만의 생각을 좀 빼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맞춰서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가 생겨야겠죠. 그러면은 나는 자아 고갈이 덜 돼요. 아이들하고 굳이 그런 싸움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잘 가르치는데 니들은 왜 안 들어? 뭐 이렇게 화가 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아 고갈이 덜 되겠죠. 한 30, 40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진짜 많은 한 60, 70을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도 멀쩡해. 굳이 막 이상한 거 안 보게 되고 혼자 있을 때 뭔가 답답하지 않고 외롭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거는 나 혼자 있을 때에 진짜 자아 힘을 많이 가지려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할 때의 지혜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강의력은 어느 정도 갖췄으면 이제 학생들마다의 성향,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법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생각입니다.